사업 부지,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사업 주체가 어떻게 소유권을 확보할 것인가. 우리 주택법, 민법, 건축법에 어떤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공탁제도, 건축법에 공탁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민법 가사소송법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법상 공탁제도부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에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이제 소유자 불명인 그런 토지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공탁을 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23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이라는 제목인데, 이 조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49조 규정에 보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규모가 제법 큰 거죠. 이게 보통은 1,500평, 2,500평 이런 지자체마다 규모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규모의 큰 경우의 주택 건설 사업, 당해 이제 사업 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권한을 일단 확보해야 됩니다. 사업 주체가 확보해서 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이제 이런 소유자 불명인 토지가 있는데 아직 소유권을 확보 못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불명이니까 바로 매도 청구해서 어떻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2번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지나게 되면 이제 이거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대상 부지로 본다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서지 않는다. 소유자 신고가 없다. 이렇게 되면 시도지사가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사람 이상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감정평가한 그 산술 평균을 냅니다. 평균 금액을 이제 공탁을 하고 법원에 공탁을 하죠. 그 공탁 증명서에다가 소유자 소재 확인이 곤란하다는 사유를 첨부해서 사업 승인 기관, 그러니까 지자체에다가 제출을 하면 지자체가 분양 승인을 내주고 그다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감정평가액을 이렇게 산술 평균액을 공탁하면 주택 건설 사업을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완공 후에 사용 검사까지 받으려면 소유권도 다 100%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법이 규정한 데에 따라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됩니다. 근데 소유자 불명인 토지는 매도 청구 소송을 해봐도 이게 송달이 안 됩니다. 송달이 돼야 재판을 받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공시송달이라고요. 법원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거로 송달 간주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또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게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실무상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공시송달의 경우는 아주 오래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대장에만 소유자가 있는 이런 경우는 판결을 억지로 받는다 해도 세후 주소지가 아니라 현 주소지가 나와야 비로소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을 해줍니다. 판결을 받아. 이게 등기 실무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민법상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제도, 이걸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이제 바로 민법상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서 바로 매수하면 되지 않느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주택법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적법하게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걸 입증해야 비로소 이해관계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가정법원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을 허가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택법상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자 불명인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소유자 불명이란 거는 이제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거에 해당돼야 되는데, 그거는 부동산 공부인 등기부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런데 이름만 나와 있고 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다든가, 이름하고 과거의 주소는 있는데 현재 주소나 행방은 찾을 길이 없다 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특히 대장만 있는 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대장만 있고 등기가 없는 토지, 이런 경우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대장만 있는 거는 다시 등기까지 해가지고 넘겨와야 되니까 더 복잡하고 어렵죠. 왜 문제되느냐 하면, 이렇게 토지나 임야 대장에 이름만 있고 주소나 주민번호가 없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의 이제 사실조회,
보통 해서 그런 사람이 그 지자체 내에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보고 또 여러 명이 만약에 동명이인이 그 지자체 내에 있다 이러면 그 중에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 또 확인해야 되고요. 아예 그런 이름 자체가 그 지자체에 관할 구역이 없다 이러면 좀 더 폭을 넓혀서 또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뭐 결국 나중에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볼 필요도 있겠죠. 이렇게 사실 조회만으로 할 게 아니라 직접 아예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가지고 담당 공무원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자체 대장을 보관하는 창고를 한번 샅샅이 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맡았던 많은 그 시행사의 직원들이 이렇게 제가 또 권유도 했지만 찾아가서 그 옛날에 그 문제 안전 진짜 올해 고색창년하는 그런 옛날 대장들을 다 찾아보고 거기서 찾은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정말 찾기 어렵다 생각하는데 찾아내더라고요.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어렵게라도 그러면 소유자를 찾았다. 이미 소유자를 찾아보니까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상속인들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살아있으면 그 생존한 명인과 그 상속인들 상대로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면 되고 또 협의가 안 되면 그 사람 상대로 또다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감정평가를 공탁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피공탁자가 특정돼야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공탁하느냐.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여러 명이 있다. 그 중에 누구인지가 특정이 안 될 때 이런 거를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랍니다. 근데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아예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랍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불확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 이제 공탁을 의뢰해 봤는데 실무상 법원에 따라서는 이런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문제점들을 잘 설득해서 공탁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정 이렇게 공탁이 안 되면 결국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제도를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확인 소송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이 왜 나올까 궁금하시죠? 근데 이렇게 소유자 이름이 대장이나 이런데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런데 이름은 나오는데 주소가 제대로 없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가공의 인물 이름으로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으로 과거에 또 문중의 어떤 재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무인이라는데 이런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해서 처분 못하게 일부러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유자가 누군지부터 먼저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어떤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매도 청구에서도 소유자가 누군지 특정이 돼야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를 보면 이렇게 소유권 확인 소송이 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93-57704 판결에 의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는 어떤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상에 등록 명의자가 없다. 또 등록 명의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또 그 밖에 국가가 그 등록 명의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소유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 국가 상대로 하는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에 소유 이익이 있다. 확인 청구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아파트 사업 시행 주체가 이렇게 소유자 불명인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하거나 토지 확보하기 위해서 또 부재재산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그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하는 것은 이제 인정이 되겠죠. 이 판례 기준에 해서 본다면 결국은 토지나 임야 대장만 있고 등기가 없는 이런 토지에서는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사업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뒤에 이제 가정법원에다가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심판 신청을 해서 그 선임된 재산 관리인하고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을 넘겨오는 그때 물론 가정법원 허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넘어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택법상 매도 청구와 공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건축법상 매도 청구와 공탁 제도에 대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수백 세대의 아파트 짓는 사업 이게 이제 주택법상 어떤 매도 청구나 공탁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 사업 부지에 이제 소유자 불명인 경우는 주택법이 이제 적용이 되고 그 외에 건축 허가로 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큰 공장을 짓던
상가 건물을 짓던 이런 집합 건물 이런 거는 다 이제 건축법에 의하죠. 그래서 건축법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거는 훨씬 더 부지가 작은 거죠. 아파트 지으려면 최소한 뭐 몇천 평이 돼야 되지만 건축법에 의한 경우는 뭐 몇백 평만 돼도 되니까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일부 지주들이 안 팔겠다 하면 결국 건축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 다 매수를 했어야 됩니다. 공유 지분으로 돼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지분권자 한 명만 반대해도 살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건축 허가받은 건축 사업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주택법과 비슷한 규정을 2016년 1월 19일에 신설을 했습니다. 주택법상 매도 청구와 비슷하죠. 건축법 17조 2 여기 보면 매도 청구 등이라는 제목으로 건축 허가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도 청구하려면 그 공유자하고 3개월 이상 매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매도 청구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 48조를 준용해서 그 구분소유권, 집합건물,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 이것도 공유 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매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택법의 매도 청구 대상은 토지와 건물, 지분이든 건물 전부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전체 다가 매도 청구 대상인데 건축법상 매도 청구 대상은 공유 지분에 한정됩니다. 그래 온전하게 전체 지분이 있는 거는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지분 가진 사람이 내가 못 팔겠다 이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건축법에 의해서 지으려는 그 사업 부지 내에 땅에 여러 개의 지분으로 이루어진 그런 땅이 있으면 그 지분 중에 한 명이 반대한다 하면 그 한 명 거를 매도 청구를 통해서 감정가로 살 수가 있어요. 토지의 일부 지분 말고 또는 건물도 일부 지분이 있을 수 있죠. 여기 집합건물법이 여기에 건축법에 준용이 된다는 것은 건축하려는 부지 내에 빌라가 한 채 있습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주택, 한 동짜리 아파트 그런 거는 공유 지분을 개별 세대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이 있으면 그 한 세대가 반대하는 세대에 대해서 그 전유 부분과 대지권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점이 이제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에도 똑같이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공유 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공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공유자가 매도 청구하려고 하는 그 공유자가 소유자 확인이 곤란하다. 아주 오래전에 죽어가지고 이제 확인이 곤란하다. 또는 도로 지분 일부가 아주 오래전에 사망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지났을 때 그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보고 이때 또 그 공유 지분의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 공탁하고 그렇게 공탁을 하면 착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택법에서는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감정평가를 공탁을 하면 착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제 대규모 수백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 부지에 있어서는 소유자 불명인 토지나 건물 그 전체에 대해서 지분이든 관계없이 주택법에 의한 공고하고 매도 청구하고 이렇게 매수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 건축법에서는 역시 사업 부지 내에 토지든 건물이든 공탁하고 착공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있는데 차이점은 건축법에서는 지분에 한정된다. 지분에만 대상이다. 하는 그 점이 주택법과의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소유자 불명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민법 등의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